고등학교 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유전에 대한 얘기를 2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복잡하게 했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런 유전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형질을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형질을 우리가 받기도 했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자손에게 또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처음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최초의 생물, 생명의 기원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기 전에 그 당시 지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과학자들은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메테인 등으로 원시 대기가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요. 산소는 그 당시 없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신 에너지원이 굉장히 풍부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의 강한 자외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과 그리고 우주 방사선이 지구로 유입되면서 에너지원이 풍부했을 뿐더러 번개와 화성 활동을 통해서 또 에너지원이 더 컸을 거라 생각해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원시 생명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맨 처음에 내어진 가설은, 우리가 알아볼 맨 처음 가설은 화학적 진화설인데요. 원시 지구 환경에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는 가설로서 농축되어 복잡한 유기물이 생성되었고, 유전물질을 전달하고 스스로 분열할 수 있게 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시 지구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원시 지구 환경 속에서 가장 이 생명체 나올 만한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심해 열수구를 얘기합니다.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많고 또 환원성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즉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즉 최초의 생명체의 탄생 장소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원시 생명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간단한 유기물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오파린은 원시 대기를 구성하는 혼합기체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됐을 거다 얘기하고요. 밀러와 유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증명하게 됩니다. 원시 대기 아까 말했다시피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메테인 등으로 이루어진 대기에서 간단한 유기물을 생성하는 실험을 성공하게 된 거죠. 복잡한 유기물이 생성됩니다. 폭수는 20종류 아미노산을 혼합한 후에 고온 상태에서 수시간 가열하면서 약 200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진 아미노산 중합체를 합성했습니다. 즉 간단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 그 과정을 실험으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 유기물들이 모여서 막 구조를 갖는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되는데요. 유기물이 액상의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로서 코아세르베이트는 선택적 물질을 흡수할 수 있었고, 분열 그리고 간단한 대사작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스피어는 고온의 아미노산 주갑체를 물에 넣어 식힐 때 형성되는 구조로서 선택적 물질 흡수를 통해 커지고 수소 분열할 수 있고요. 리포솜은 물속의 인지질을 뭉쳐 만들어진 구조로서 인지질 이중층 막 구조이며 선택적 투과성이 있습니다. 즉 이런 유기물 복합체들이 형성되고 여기에 효소와 핵산은 RNA가 최초 유전 물질로 추정되는데요. 일부 RNA, 리보자임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한 능력이 있으며 효소의 기능도 갖추고 있네요. 이런 핵산이 추가되면서 물질 대사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원시 생명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했을 겁니다. 먼저 맨 처음에는 무산소 호흡으로 원시 바다의 풍부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종속 영양생물로 추정하는데요.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고요. 바닷속 유기물은 반대로 줄어들게 됐을 거예요.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늘어나는데 바닷속의 유기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야겠죠. 유기물을 흡수해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명체들은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독립영양생물,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출현했을 겁니다. 얘네들이 번성하게 될 거고요. 대기 중에 이산탄소를 빨아들여서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대신 대기 중엔 산소 농도가 많아졌겠죠. 그리고 바닷속 유기물도 다시 많아지게 됐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아진 산소와 그리고 많아진 유기물 속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얻는 종속 영양생물이 출현했을 겁니다. 최초의 생물은 아무래도 원핵 생물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후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진핵 생물로 진화하게 되고요. 이 내용은 막진화설 그리고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막진화설 맨 처음에 막으로 이루어진 원핵 생물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세포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라든가 혹은 아까 광합성 얘기했던 엽록체라든가 이러한 다른 세포 내에 다른 세포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엔 세포였던 다른 세포들 막 들어오면서 진핵생물이 되고 진핵세포가 되고 진핵생물이 되고 이렇게 진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단세포 진핵생물들이 먼저 군체를 이뤘을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세포 형태들과 기능들이 분화되었고 그 안에서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되었겠죠. 대기 중 산소가 농도가 높아집니다. 오존층이 형성되게 되고요. 자외선, 아까 말했던 태양으로부터 왔던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을 상당 부분 차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세포 진해 생물들이 이제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도 되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물들이 계속 진화를 거치는데 이 거치는 게 그냥 A였으면 그다음 B, B 다음에 C 이렇게 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A가 있는 과정에서, 즉 아까 말했던 뭐 맨 최초의 생물이었던 뭐 종속 영양 생물이 계속 있는 동안에도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들이 막 출현했을 거고 그 안에서 또 다시 또 계속 연속적 계속 누적적으로 그리고 점점 많아지면서 생물종은 다양해졌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생물종을 분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저는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가 가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